MZ세대들 특징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MZ세대한테 MZ세대라고 그러면 싫어한대요. 이제 그런 거를 좀 30대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하라고 했을 때 내가 왜 해야 되지? 약간 생각 살짝 했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이런 거에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MZ세대라는 책들이나 이런 걸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제 세대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게 찾아봤는데 뭐 경제적이든 뭐 교육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여러 면에서 다양하게 이제 MZ세대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공통된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좋을지 얘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MZ세대는 그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접니다. 제가 MZ세대예요. 네, 제가 MZ세대입니다. 이 봄에 찍었고요. 제 나이 보시면 90년도생이에요. 제가 까마득하시죠? 그래서 3월생이고 08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20살이 0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 한창 외칠 때 와 이렇게 열광하죠. 너무 재밌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이때 당시 이후에 뭐가 됐냐면은 교육 환경이 엄청 바뀌었죠. 7차 교육과정이 뭐니 아무것도 모르고 혼돈 속에서 쓱 흔적한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입학했어요. 그리고 진로를 막 고민하다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6년 동안 군대에서 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왜 소령은 안 하셨어요? 이게 네. 제가 여건은 좋았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소령 달아가지고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좋았고 저 되게 잘했고요. 상도 많이 받아서 이게 높으신 분들 이게 별 뭐 이렇게 또 장군님들 상도 받고 막 되게 운도 좋았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조금 더 다른 목적이 있었고 제 삶을 좀 가고 싶었던 이제 소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보내다가 지금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전역하면서 불안하죠. 이게 꿈은 있지만 불안해서 제가 재주가 많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요. 원래? 자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안 쓰다 보니까는 다 까먹어가지고 장롱 면허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잔재주가 많고 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도 제가 MZ세대를 그렇게 MZ세대 불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왜 나를 이렇게 부르지? 라고 하지만 제 삶이나 제 모토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라고 하고요. 처음에 저는 MZ세대라고 했을 때 M하고 Z세대예요. X세대 아시죠? 그래서 딱 아시죠? 옛날에 오렌지족이라고 하고 이제 헌팅하러 다니고 여기 멋진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이제 저희 엄마 세대입니다. 네, 어머니 세대시고요.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M세대는 81년부터 95년도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Z세대는 95년부터 2005년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대폭이 너무 넓지 않나요?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예요. 그러면은 너무 달라요. 그럼 제 위에는 다 막 40대가 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딱 중간에 90년대니까. 그러면은 물론 차이가 많이 나요. 대화할 때도 차이가 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죠. 핸드폰을 같이 쓰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비슷한 면은 있지만 뭔가 조금 달라요. 그 차이 때문에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들, 저 밑에 동생들이라고 할 때도 한 5년, 10년 뒤면 친구고 뭐 그러지 나중에 좀 하면은 잘 지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회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적어도 저보다 5살 어린 이제는 지금 10살 어린 친구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조금 넘어가면 너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고민이 많아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2005년도 이후의 생들은 이제는 알파 세대 또는 또 다른 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혼주분들이나 아니면 자제분들 뭐 이렇게 좀 나이 차이 나고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래서 오늘은 MZ세대를 조금 좁혀서 생각을 할게요. 저도 적어도 제가 대화 가능한 나이 범위가 여기 얘기하는 8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마 맞고 이렇게 평가하는 책들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MZ세대와 청년세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MZ세대는 MZ의 거부감을 느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가끔 거부감을 느낀다고. 근데 제가 지금 30대 이제 중반이니까 저희가 대학생이 되기 전 이제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조금 지나서 2005년대부터 뭐 앵포 세대다, 뭐 어떤 세대다 살기 힘들다, 대학생은 취업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도 교육 과정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엄청 혼란스러우셨었고요. 그거를 마주하는 저희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 88만 원으로 산다. 이게 한 5년 전 얘기였나? 처음 등장한 게 그랬던 것 같고 영끌 요즘 얘기하죠. 20, 30대도 영끌에서 직사로 파이어족 40대, 20, 30대는 한 청춘을 걷다 바치고 40대부터 나 혼자 편하게 살다 은퇴하고 살겠다 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하는 그러니까 저의 세대를 표현하는 게 MZ 말고도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저도 제가 봐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저대로 살고 싶어요. 저라는 그 자체로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뉴스를 봐요. 저도 뉴스를 좀 이제 본 지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사회를 알아야겠다 해서 매일 아침에 뉴스를 보고 뭐 기사들을 늘 찾아보고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는데 그 이유가 좀 세대를 알아보고 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야 또 대화하고 소통하고 할 것 같아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나이 때 뉴스를 보고 있는 모습이랑 제 모습이랑 비슷해요. 한번 닮아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약간 어른이 됐나? 약간 아저씨가 됐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저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많이 개척해요. 생각보다 20, 30대들은 관심이 많아요. 사회 전반의 영역에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관심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요. 내 개인이 중시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좋아요랑 싫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표현이 되고요. 관심사도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 알아요. 근데 그 외의 거는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다 보니까는 점점 불평등한 사회가 저희는 뭐 배우지 않았지만 체감한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문화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세대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세대예요. 네, 이렇게 평가해요. 하지만 요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세대가 지금 계신 모든 분들이 각각 시대에 맞게 세대에 맞게 생존을 위해 살아오셨다라는 거죠. 저희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대화하는 법과 소통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정말 다 같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세대고 정말 같이 이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대학교 소그룹 모임 친구들하고 팽이로 대화를 한번 했어요. 이 가운데 있는 팽이는 다 아시죠? 콜라에 다 비치고 저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줄팽이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이 친구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팽이였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랑 10살 차이 나는 친구들이 익숙한 팽이는 옆에 땡기는 거. 땡기는 팽이가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피해를 받습니다. 나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저는 이제 문화가 그래도 저도 이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내가 언제 한번 90년대와 2000년대 문화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시큰둥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문화로 대화를 해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어요.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얘기를 해요. 잘 쓴다고.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 M세대는, 제가 속해 있는 M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온 세대예요.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짜장면 시키는 거, 저 짜장면 잘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일 나가시고 아버지가 맞벌이셨기 때문에 저기 집에 동보송이라는 중국집이 있어요. 거기 늘 전화해서 시키고 저희 엄마가 외상하래요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시켜왔었고, 그리고 공중전화도 잘 썼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은 고등학교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아서 천천히 저는 아날로그 세대를 알고 그 감성을 조금 알아요. 전자책도 알아요. 전화번호부, 이 죽도 온 거, 어떻게 지역번호 찾아 어디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토큰도 알아요. 네, 종이, 회수권. 제가 저희 동네가 그 홍제동에 어디더라? 농골 마을이라고. 근데 그때 그 동네에는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잠깐까지는 이 종이를 썼어요. 말하면 제 친구들도 믿지 않아요. 썼다니까요. 얘기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의 끝물에 잠깐 맛을 봤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세대는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핸드폰을 썼어요. 처음 시작부터 영상을 보고 디지털을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빠르게 접촉했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사고하는 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세대라고 묻지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잠깐이지 이게 막 깊이 공감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핸드폰을 잘 쓰고 영상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산해요. 이걸로 대화를 많이 해요. 네. 그 당시 한류가 나왔잖아요. 한류가 뜬 게 제가 어렸을 때예요. 허준 대장금이 이제 그때 이제 떠서 저 열심히 옆에서 봤어요. 야인 시대도 보고 엄청 재밌는 그 시대인데, 이제 그게 지금은 어떻게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활용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대화, 밴드 뭐 이런 것도 다 커뮤니티인데, 이런 대화하는 장을 통해서 사진을 올리고 자신들이 재밌었던 미디어를 재생산해내요. 아 이거 재밌네 하고 하면 이 장면 재밌네 틀고 그거를 만들어내서 다시 공유해요. 그러면서 즐기는 게 바로 문화고, MZ세대를 묶는 거는 대중문화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게 제가 TV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들을 웬만하면 섭렵을 하고 있어요. 예능도. 그리고 드라마도 중요합니다. 아침 드라마도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는 이제 막 그 아침 드라마도 몇 개 섭렵을 해서 저희 엄마랑도 대화하고,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른들 만나도 편하게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가 이제 저희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고요. 저희를 묶을 수 있는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문화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발달했겠어요? 팬덤 문화가. H.O.T, S.E.S, 그리고 잭스키스, 그리고 G.O.D. 저는 G.O.D 세대예요. H.O.T랑 이건 조금 더 앞이고요. 저의 세대는 G.O.D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좋아하고 이 사람들을 좋아했을 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잔소리 하셨겠죠. 그리고 그런 걸 좋아해서 뭐하냐, 공부 어떻게 할래? 하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한편 내가 했던 잔소리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대화하는 저희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SNS, 지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걸로 소통해요.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DM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영상으로, 틱톡이라는 그 영상 조그마한 플랫폼으로 짧게 자신을 어필하고 대화하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대학의 의미도 달라졌죠. 대학의 의미도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취업을 위한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뭔가 이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뭔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취업에만 몰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래도 제가 이제 군산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취업률을 보면은 군산의 취업률이 90%가 넘어요. 이유를 보니까 정규직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걸 다 취업률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간 것도 취업률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취업률이 이제 한창 열을 올릴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점점 바뀌는 거죠. 취업률이 좋은 대학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자녀분들이나 손자분들이나 가면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학교 무슨 과 가니? 취업 잘 되니? 이게 모두의 거의 걱정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온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고, 대학교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에 있는 대학교 청년들 저 같이 만나고 하면은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철저히 관리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나는 대학교 예배보다는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나는 공부하러 가. 아니면 뭐 여태까지 활동이 있으면은 이 활동까지만 하고 나는 가. 그런 것들이 결정을 스스로가 해요. 근데 교회는 약간 그런 우리는 조금은 다르잖아요. 같이 왔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다 했고 지금까지 돼 보니까 알아요. 저도 이제 돼 보니까 알아요. 아유, 굳이 시간 관리 안 하고 그냥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참여해도 크게 성적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근데 또 안타깝죠. 조금만 더 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같이 모임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저론, 이대람 이런 막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문화가 됐어요. 이게 얘기했던 열심히 살고 싶어서 생존을 살다 보니까 이런 비교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연스럽게 남을 깎아내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변했어요. 말끝마다 욕이에요. 네. 그리고 말 끝에 늘 누군가를 비하해요. 우리도 주님한테 비교하지 말고 잘 하라고 배우지만은 삶에서는 그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변화도 되게 조금이에요. 그리고 순간 변화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친한 친구들 만나고 가면 막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은 늘 얘기하는 것들이 비교하고 비하하고 약간 혐오하고 대상들. 특히 이런 한남 한여란 단어가 서로를 이제 비하하는 단어로 혐오하는 단어로 출발을 했으니까 여기로 좀 넘어가서 좀 밑에죠. 이렇게. 네. 솔직히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는 저 수저론까지만 알겠고 네. 수저 이거까지 알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죠. 20대 남자들의 특징, 20대 여자들의 특징. 한남, 한국 남자, 한여, 한국 여자. 이건 좀 그나마 좀 중의적 표현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거친 표현을 갖고 오면은,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이게 의미 자체가 되게 안 좋아서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가 한계여서 제가 좀 지웠거든요. 더 안 좋은 표현들은 조금만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되게 그렇고요. 또 뭐 욜로죠. 그게 현재 삶을 즐기고 자기 소비를 마음껏 하는 거. 노마드죠. 그러니까 구애받고 싶지 않아요.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우리는 딱 정시에 출근해서 회사 가가지고 일정하고 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프리랜서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는 프리랜서 되게 많고 IT 기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재택근무로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근데 현실은 거기도 되게 힘들다라는 게 있고요. 또 뭐 니트족이 뭐 아이를 안 낳다거나 뭐 아니면 니트족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까먹어가지고. 근데 저도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저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런 어떤 문화들이 저희가 있고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세대를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개인이 경험한 환경하고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주마 같아요. 경주마 여기 눈을 가리잖아요. 가리고 달려가요. 그거를 스스로 해요. 누가 쉬운 건 아닌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쉬움을 당하기도 했죠. 저는 제가 이 세대의 입장이면은, 저는 뭐 이렇게 위의 세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그 만들어진 이미 문화 속에서 저희 살아가다 보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저희가 가리고 살아가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규정할 수 없는 세대예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욜로니, 니트니, 뭐 원이, 뭐 파이어족이니 수많은 단어가 지금 저희들 20, 30대에는 연결돼 있는 단어예요.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겨를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가 지금이고, 이거 조금 더 문화라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로 저희를 엮을 수 있다고. 그럼 문화를 조금 볼게요. 옛날에 헬조선이란 말을 많이 썼죠. 뉴스에서. 근데 이제는 그 헬조선이란 말이 바뀌었어요. 국뽕이라고. 물론 둘 다 안 좋은 말이지만 의미 자체가 되게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뽕이라는 막 이제 뭐 국가의 뭐 어떤 그 위상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로 넘어가면서 국뽕이라는 단어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더 이상 헬조선이라는 말은 잘 안 쓰게 돼요. 가끔 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의미들이 조금 많이 희석됐어요. 부정적인 의미들이. 그래서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세대들은 문화, 손흥민, 축구, 스포츠에 대한 어떤 문화잖아요. 그리고 뭐 BTS 이런 것들. 제가 요즘 갖고 온 그림도 그래요. 토양이라는 이게 CCM 가수가 있잖아요. 너무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리액션을 봐요. 그걸 리액션들을 또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문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이걸 보면서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과 자긍심들을 가지죠. 저희는 이런 쪽에서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애정들을 가져요. 그리고 전투식량도. 한국 전투식량에 대한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해외에 많이 반응을 얻으니까 이걸 또 다시 봐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문화가 이미 있던 문화가 다시 새롭게 덧입혀서 다시 저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문화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들 많이 간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여행 많이 가고 돈 많이 쓸어 다니는 거 같고. 근데 그 여행의 의미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나의 만족을 위한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고요.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자 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여행이라는 목적을 많이 둬요. 원래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음식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체험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안정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해요. 여행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취업하려고 계속 우리 골머리 앓고 몇 년 동안 내가 살다가 알바도 병행해야 돼요. 비용을 살고 있다가 써야 되는데 뭐하는 놨는데 어디다 쓸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 나는 너무 지치는데 여기서는 뭐 사람들 만나고 다 비슷한 얘기만 하니까 도피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찾고 싶을 때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국내였든 해외였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해외에. 그러면은 옛날 여행, 이제 패키지 여행을 생각하면은 가이드가 다 정해줘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정보들을 다 모아요. 커뮤니티에다 몰아서 이 맛집들을 다 모아보고 그리고 구글 맵에 있는 별점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많이 가는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도 알죠. 한국인이 많이 가는 데는 맛집이야. 그렇게 돼요. 그거를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MZ세대라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사람 많이 해외여행 가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개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개인화가 되는 건 나쁘지만은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긍정적인 건 세계관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한도전 유튜브 런닝맨 이걸 갖고 왔으면 무한도전은 사실 되게 13년 이상을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뭐 무한상상이 뭐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저희는 무한도전 세대라고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무한도전 런닝맨을 봐오면서 유재석이라는 사람과 뭐 김종국, 뭐 박명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그 케미들을 보고 좋아해요.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을 그 안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모습들을 보고 되게 즐겨해요. 그러면서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서사가 중요해졌어요. 자기 이야기가 중요해진 세대예요. 그럼 꼭 그걸 탐구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소개서 많이 쓰잖아요. 지금 자기소개서 막 취업시장 자기소개서 많이 쓰고 거기서도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서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것보다 요런 세계관을 좋아해요. 왜일까요? 자기소개서 세계관은 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소개서 안에 내가 지원한 기업이 10개면 10개의 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서 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기업에 맞춰서 내 얘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에 대한 게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거. 여기 안에 세계들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결말이 파국적이지 않고요. 하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재미있게 끝나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을 좀 찾아하고 좋아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개인 방송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자기의 이야기들과 세계관을 쌓아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팬덤 분은 제 G.O.D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G.O.D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고 그 팬카페에 가입해서 글로 소통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영상, 자신의 일상들을 올려서 공유를 해요. 팬들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세계관들이 쌓아가요. 이야기들을. 그러면 팬들은 그걸 좋아해서 따라가요. 되게 생각보다 거리감이 있지만 엄청난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게 이제 이런 되게 세계관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탐구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구합니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 어느 한 매체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저희는 내적인 친밀감이 되게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소극적이어 보이는. 또 두 번째는 MBTI입니다. ISFP, 엄마는 ENFP야, 뭐야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제 MBTI가 ISFP라고 해서 무슨 호기심 많은 예술가요? 거기까지는 아는데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고 딱 그건 알아요. 맨날 누워있는 걸 좋아하는 유형인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많이 잘 누워있거든요. 누워있어도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할 건 해요. 근데 누워서 쉬는 걸 좀 많이 찾아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기본 오늘 만나는 대화가 뭐예요? MBTI 뭐야? 라고 물어봐요. 대화가. 그러면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되게 좋은 거죠. 16가지 유형인데 어떻게 사람이 16가지로 다 정해지겠어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성격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외향적, 직관적 이런 걸로 막 너는 사고형이야, 너는 판단형이야, 너는 감수성이 많아. 오히려 안 좋은 습관으로 너무 이거에 규정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너는 S니까 이래야 되라고 바뀌어요. 이건 또 안 좋은 작용인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는 S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MBTI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검증된 경험주의. 저희가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도 하고 클럽하우스라고 이렇게 이제 라디오처럼 모든 사람들이 음성으로 대화하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링크를 주면 가입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잠깐 붐업이 됐다가
이게 조금 얘기는 무성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응답률을 보면 그렇게 높진 않아요. MZ세대가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과연 좋은가, 실효성을 되게 중요시하고요. 써본 사람들의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때문에 뭔가 실용적이지 않고 나에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10대, 더 아래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뭐 알파 세대니 뭐 그 MZ세대 이후의 친구들, 그리고 또 40대 이후에 오히려 얼리 어답터 세대죠. 그럼 먼저 문화를 늘 새로운 문화를 먼저 맛보셨던 그런 세대를 많이 쓰고, 그래서 핫플레이스에 줄을 서요. 소문을 중요시 여기고 정보를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런 검증된 경험주의가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해요. 공정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MZ세대는, 요즘 세대는 공정과 정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뭐 정치적 성향을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뉴스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뭐 20, 30대는 뭐 보수화가 뭐 진행됐다든지 뭐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 현재 세대에서 더 나은 제안을 주는 데를 찾아가요. 더 나은 제안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내는 곳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좀 편향성이 있어가지고 극단적으로 몰리는 양상도 두드러지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중립지대가 사실은 20, 30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이제 여기까지 좀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쪽을 얘기했지만 조금씩 이제는 내용이 바뀔 텐데, 선택적인 세대 문화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요. 그래도 제가 그 전까지 얘기했을 때 무한도전 런닝맨 얘기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게 공통된 문화들이 주제가 있었고, 학교 가면 무한도전 봤어? 런닝맨 봤어? 여기서 정말 웃기던데? 그러면서 얘기를 막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넷플릭스, 이건 넷플릭스라는 거고, 웨이브, 티빙이라는 그 컨텐츠 매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청률이 1%, 2% 되면 옛날에는 폐지하고 그랬잖아요, 방송을.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걸 유지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재방송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으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시대에. 그래서 런닝맨도 요런 데서 제공을 해요. 주말에 주일날 5시 반인가 6시 반인가 하는 그 프로그램이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MZ세대라는 거는 개인화가 되기도 했지만은 되게 느슨한 공동체를 좋아해요. 소속감, 어느 정도 소속감과 내가 그걸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해보면 나 스스로가 중요하고요. 이념 위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현실에서 나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이렇게 세계관 콘텐츠를 나 중심으로 소비해요. 내가 원하는데. 그리고 또 특징은 아날로그 세대를 경험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상의 세대를 경험하긴 했어요. 되게 변화하는 그 과도기에 있는 문화적 과도기에 있는 그 세대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좀 특징이고요. 이제는 조금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냐면 조용한 거부입니다. X세대를 부러워하는 MZ세대예요. 그리고 기회를 박탈당한 MZ세대라고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X세대가 그러니까 이거를 막 싫어해서 막 강제적 거부가 아니고 상종도 안 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원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회사에 가면 뭐 부장, 뭐 회장 있는 분들이 MZ세대를 볼 때는 나도 저런 시대에 이런 능력에서 내가 더 잘 나갔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그 LG 그 이제 성과급 얘기할 때 어떤 한 뭐 사원이 그 성과급의 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건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더 받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이런 의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커뮤니티 얘기에서는. 그래서 한창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듯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회를 많이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근데 여전히 그러고 나니까는 계속 뒷꽃무늬를 쫓아다닌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한텐 기회가 언제 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딱 표면적으로 아우 싫어요. 안내하지 않지만 조용히 거부합니다. 속으로 아유 네, 이러면서 뒤에 가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세대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되게 많이 은근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학습 때 연쇄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착한 소비를 가치를 중요시 여겨요. 세계가 서사를 중요하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 기업 아니면은 뭐 친환경인 거 이런 걸 많이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돈을 쓰게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착한 소비를 해서 새로운 텀블러를 구매해요. 그러면은 계속 바뀌는 교육 환경과 뭐 미래 세대 불안정이 계속 저희 안에 뭐 있다고 하고 뭐 사회적 가치를 또 중요하게 여겨요. 공정이 중요하다, 평등이 중요하다,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환경 중요하다,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쉽게 텀블러예요. 사실 일회용품을 100개 쓰는 거랑 텀블러 하나 쓰는 거 생각해 봤을 때 텀블러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가 더 커요. 그리고 텀블러가 그냥 단순한 그냥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색깔 입히고 뭐 더 입히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에너지와 환경 오염이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일회용품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 어떤 분이 그래요. 텀블러를 한 2,000번 써야 그 가치를 한다고 쓸 때. 근데 지금 보면은 텀블러들을 쉽게 선물하고 많이 주죠.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 행동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삶이 딱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근데 뒤에서는 이걸 포기하게 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내 한 뒤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고. 그게 익숙해요. 길 가다가 환경 중요해 해놓고는 텀블러 먹는 거 띡 버리고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이게 안 맞는 거를 인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말하는 거랑 동일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하는 게 굿즈, 사회적 참여 기업의 굿즈를 구매해요. 그래서 텀블러 구매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매하면 좀 환경 보호에 도움 된다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럴싸하게. 나는 환경 보호하고 있다. 잘 쓰고 있다. 잘 쓰면 하나를 한 2,000번 써야 되는데 새로운 걸 늘 사요. 안 사면 괜찮은데. 하나 2,000번 쓰고 분리수거 하고 그 다음 사면 되는데. 한 2,000번 안 쓰는 것도 많아요. 저도 지금 텀블러를 가끔 쓰고 있는데 저도 한 달간 제가 텀블러 사용 횟수를 생각해보면 20번 안 되나? 한 번 쓰는데? 한 달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텀블러 써도 일회용품 진짜 컵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걸 버리고 있으니 저도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라는 얘기를 좀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 와디즈라는 펀딩 하거든요. 내 가치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얻어요.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졌고 스타벅스 뭐 종이빨대 쓴다 뭐 한다 뭐 환경 가치를 바꾼다 해서 이미지를 얻었고 그 옆에는 기부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와디즈 같은 어떤 그런 기부하는 거 반려견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요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치를 따라가지만 과소비라는 세대가 Z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각자 따로 이해하는 세대,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밈이라는 문화 형태를 만들었고 이게 유전자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나 영화들을 다시 새롭게 재구성해서 서로 확장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요 그림이에요. 4달러. 제가 어렸을 때 야인 시대에 청년 안재문과 김영철로 바뀌면서 그 시청률이 쭉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명했던 4달러. 이게 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 4달러로 올려달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바뀌어서 재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거킹 가서 4달러에서 새롭게 문화를 창출해내고 CF로 연결돼서 다시 한번 버거킹에서 3,900원짜리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 덕분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3,900원짜리 혜택을. 이렇게 이제 바꾸고 대장금이죠. 그럼 몇 년 동안 대장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영애가 어디 아랍인가 거기 수출해가지고 막 얼마였다 한류가 이렇게 컸다 해서 뭐 1년 몇 년을 대장금 열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류인데. 우영우 아시죠? 그리고 더 글로리 아시죠? 근데 지금은 1년을 채 안 가요. 이 인기가 1년을 채 안 가요. 그러니까 문화적 소비가 빨라졌어요, 되게. 그래서 광고도 그 아까 보셨던 4달러 광고도 기억에 남지만 이제는 원래는 광고하면 뭐 1년짜리 광고에서 막 계속 나오게 되는데 몇 개월하고 바뀌어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이러더라고요. 그 개그맨들이 옛날에는 되게 누굴 따라했잖아요, 많이. 근데 그것도 막 몇 년 하고 개콘에서 뭐 그 어떤 대통령 따라하고 정치인 따라하는 거를 뭐 2년, 3년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따라해요. 길어야 한 3개월 따라하나? 그러고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개그 프로가 점점 재미없다고 해서 공영방송에 있는 개그 프로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막 문화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덕질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몸소 가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해요. 내 얘기를 공유해요. 내가 야구 봐서 재밌던 얘기를 풀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풀어요. 그리고 의견을 그 사람들에게 구해요. 그리고 내가 축구 보러 가고 싶은데 축구 같이 볼 사람 이라고 온라인에서 구해요. 내 친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 사람에서 같이 취미가 맞는. 또 내가 속해 있는 대화하는 뭐 밴드나 SNS나 이런 커뮤니티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만큼 사람들하고 연결하는 건 좀 가벼운 관계를 원해요. 부담 책임지지 않는 관계들을.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에 계속 영향이 되죠. 그래서 보배드림이나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서 아까 그 엘리전다고 얘기 잠깐 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 글이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대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MBTI 뭐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비교하게 돼요. 너 MBTI 뭐야? 너 뭐야? SNS를 그대로 보고 모방하고 싶어 하고요. 맨날 얘기하는 게 부동산, 주식, 코인, 연봉 얘기예요. 대화 하도가 바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넌 얼마 벌어? 너 주식 어떻게 됐어? 코인 어떻게 됐어? 저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친구 사러 갈 때. 야, 이 친구들 진짜. 지금 은행 다니는데 막 자기 이번에 뭐 받았는데 연봉 얘기하는데 이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좀 되게 불편함을 느껴요, 많이. 이런 얘기 화도 되고 비교하고. 그리고 연애하는 걸로도 비교를 그렇게 해요. 아니 연애는 개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못했다고 너 연애 뭐 어쩌고 순수를 그렇게 둬요. 왜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아쉬움을 느끼고 뭐 적극적이든 뭐 비적극적이든 표현해요. 조금씩 소심한 반항이든 뭐 적극적인 반항이든 표현을 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혐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고요. 그리고 불평등과 능력주의에 익숙해요. 네. 그래서 교육 수준, 뭐 소득, 직업 등에서 많이 정서적으로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이 해결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들,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가 극복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전역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때,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걸 찾았었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가끔 이해 못 하세요.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고 그 길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신학교를 갔어요.
당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받아들여 주셨죠.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어 따긴 딴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가치 있는 게 이거니까 저는 이걸 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고위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와 하시는데 좀 부끄러운 저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쫓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자격증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갈등도 하고 많이 이제 불평도 많고 또 능력도 되게 많아요. 친구들 보면은 진짜 능력자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잘해요. 왜 이렇게 천재적이지?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너무 천재적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러면 쟤는 그래도 먹고 살 게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해요.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 그 친구들도 어려워요. 그 삶이 치열하게 살아나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고 또 소심한 폭로를 합니다. 이제 갈등이 좀 대두되잖아요. 이 갈등 해소 방법이 온라인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내 얘기가 퍼져가는 거에 대해서 익명성에 숨어서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언론을 타고 그래요. 최근에 버글놀이 나오면서 학폭에 대한 얘기가 되게 화두가 됐잖아요. 그럼 그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죠. 어떤 이게 글로. 그리고 그게 어떤 유튜버가 봐서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 유튜버가 대신 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소심한 폭로에서 언론이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들을 방법을 써요. 직접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소심한 폭로.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실 겁니다. 우대력이 떨어져요. 저희가 글을 보면은 글을 의미를 몰라요. 한자어를 모르니까 한자어에 숨어져 있는 의미를 잘 몰라요. 역사를 공부하고 많이 하지만은 제가 학교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그 한국사 수업이었어요. 역사 수업이 조금 들어가 한국사를 좀 다뤄요. 어느 한 발표하시는 분이 무슨 단어를 몰라가지고 사전뜻을 찾아서 제가 다 이 단어를 몰랐는데 이 단어는 이거더라고요 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많이 관심이 있어서 태조 왕건부터 저는 드라마로 다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단어들 부관 잠신이 아니면 뭐 전하 이렇게 수많은 그런 단어들의 의미들을 조금 알지만 나이 차이가 4살 차이밖에 그분은 30대 초반이세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교육과정을 밟았나? 한국사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단어에 대한 뜻을 정말 몰라요. 그래가지고 대화할 때 대표적으로 요즘 막 이렇게 화두되는 게 SNL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MZ 오피스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해. 금일, 사나흘 그런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는 거를 이제 보여줘요. 네. 내일은 아는데 금일은 몰라요. 그쵸? 몰라요. 예, 몰라요. 예. 사나흘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 얘기할 때 주님이 사흘에 부활하셨다. 이거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3일 부활하셨다. 사나흘 부활하셨다. 4일이야 3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대화할 때.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그런 표준세 번역이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채택해서 쓰는 이유가 그 의미를 모를 때 그게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써요. 저희 선교사들도 대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가끔 그렇게 해요. 표현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비교하려고 다양한 번역본들을 써요. 왜냐면 단어를 모르니까. 저도 개역 한글에 있는 단어 가끔 어려워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있는 의미가 뭐지 보고 모르겠으면 영어로 의미를 찾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그리고 MZ세대들은 어른들을 꼰대라 하지만 본인들이 꼰대가 됐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꼰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자기도 잘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나 모든 문화를 점수화하는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평가들을 해요. 별점 별 4개, 별 5개. 배민 시켰을 때 별점 테러. 이게 권위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이.
그리고 되게 문화들이 뭐 타인을 알고 싶으면 비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들이 좁아서 단편적으로 대화를 해요. 넌 S니까는 이거야. 너는 F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단정적인 언어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어른들이 꼰대 같아서 꼰대를 싫어하지만 본인이 꼰대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자기가 잘 지키냐? 그러지도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은 지켜야 된다 하지만 텀블러 사는 거. 그게 그런 것들이에요. 말과 행동이 좀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갓생을 추가해요. 아까 불평등에 되게 능력주의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소진을 많이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번아웃 되는지를 몰라요. 힘들고 자기가 지쳐있는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을 때 가장 선택하는 빠른 방법을 선택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뭔가 알바나 이런 걸 해도 이제 잘 끝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옮기게 됐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안 나와버려요. 잠수를 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살고자 의욕은 표출하지만 그날 하루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미래가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도망쳐요. 갓생을 추구하지만 되게 자신을 갉아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요. 역으로 볼 때 되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더 그래요.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를 알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좀 나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울감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요즘 20, 30대, 그러니까 24시 상담 전화에 가장 많은 비율이 20, 30대예요. 새벽 시간에 전화를 많이 한대요. 그렇게. 그리고 요즘에는 상담을 받으러 가는 상담이라는 문화가 좀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요즘은 되게 일반화돼 있고 그 상담에 대한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이시잖아요. 금쪽이들 그게 보시면은 부모들이 딱 그 MZ세대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상담을 정말 많이 가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 나온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애기만 특수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도 갖고 있는 그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대가 갈등 겪는 게. 그래서 저는 TV를 좋아합니다. 볼 수 있거든요. 그 TV 문화들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를 어렴풋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을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트위터 타고 나를 알아야 되고 찾는 이유가 나를 모르니까 찾아요. 그렇게.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중간중간에 혐오가 되게 자연스럽다고. 단편적인 정보로만 상대를 파악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안 좋은 말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기를 거부해요. 멀리 거리를 둬요. 이미. 그래서 다가가기 참 힘들어요. 말 한마디 조심하게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정보가 많다 했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가짜 정보에 너무 돼요. 그리고 가짜 정보가 입력이 되다 보니까 그 가짜 정보로 사람을 판단해요.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범죄에 되게 노출이 많이 돼요. 최근에 마약 범죄 노출 엄청 많이 됐다고 뉴스 확 뜨잖아요. 그게 누구의 탓이 아니고요. 그냥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뉴스가 돼서 화두가 됐지만 사실은 이게 뉴스가 돼서 화두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엄청 그 시장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거기에도 반영이 됐죠. 그게 약을 써서 하다던가 아니면 펜트하우스 특히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 드라마나 이런 데 괜히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라서 이런 정보들이 되게 지금 세대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걸 당연히 소비로 대체되죠. 이런 문화들은 쉽게 쓰고
돈을 모아야 된다 하지만 먹방이나 돈을 쓰는데 되게 혈안이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중독은 계속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이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집과 내 방이 공간이 아니고요. 이게 나의 공간이에요. 나의 사생활이에요. 나의 개인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당연히 중독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코올 우울증. 그렇게 술들을 많이 마셔요. 20, 30대들. 물론 그렇게 한참 혈기왕성하고 으쌰으쌰한다 하지만은 모든 거를 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풀어요. 정말 풀어야 될 방법으로 풀지 않고 알지만 편한 걸 선택해요. 이거 먹으면 잊혀지니까. 그래서 우울증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독하고 집착을 유발해요. 그래서 내 의견을 안 들어주면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내 얘기를 안 들어 되게 허무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내 얘기 안 들어줬다고 찌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PC방도 그렇고 편의점에서 뭐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렇고 점원이 이거 하나 안 해줬다고 칼 들고 와서 찌르거나 이게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또한 겪고 있는 세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화된 사회죠. 어떻게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파생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요즘에 점점 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교회가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에즈버리 대학 부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흥에도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죠. 이게 이제 정말 부흥이냐 아니면은 뭐 이거 정말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긍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평가가 있냐면은 정신적 회복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은 부흥으로 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며칠을 막 그 대학에서 부흥회가 일어나 기도하고 하면서 그 중독됐던 거나 그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는 어떤 우리 부흥은 교회에 모여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회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아가는 그게 저희의 특징. 그래서 오래 걸려요. 이 세대는 저는 부흥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요. MZ세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공정과 평등을 또 원해요. 그리고 진정과 자율성을 원하고 개인적인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저희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풍요성인 빈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세대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유. 이게 좀 저희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세대입니다. 이거는 정말 확신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단지 어떤 개교회가 아니라요.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찬양팀이에요. 마커스. 네, 이거는 네, 마커스. 위로브라는 찬양팀인데 어느 한 강단에서 모여서 해요. 어느 한 몇 개 교회가 참가한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친구들이 참여했어요. 교회 이름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개인으로 참여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오고요. 1박 하루 하는데 제주도에서 오더라고요. 좋아서 찬양하고 싶어요. 또 이것도 그렇어요. 이것도 또 다른 찬양팀의 모임인데 여기도 달라져요. 지금은 약간 교회가 이제 그 개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라요. 좀 뭐랄까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다양한 역할들을 좀 맡고 그런 팀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로 저희는 접근하는 거죠. 이 세대의 전도 방법이나 이 세대의 부흥을 이렇게 방향을 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최대한 저희 12회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많이 부흥을 숫자적으로 봐도 많이 부흥을 했어요.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커피나무인데 커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물론 다른 나무들도 마찬가지지만 열매 맺기 전까지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커피나무는 쉽게 이제 환경 온도가 이게 잘 안 맞춰주면 금방 죽어서 치부터 재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세대가 이런 것 같아요. 오래 지켜봐야 되고요. 더 인내해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아요. 열매 하나 보기 위해서. 하지만 열매 하나를 맺으면 그 이후부터는 커피 열매, 나무 열매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그것처럼. 네. 그래서 저는 저희 CBA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CBA를 통해서 더 이제 그러니까 지역교회 뭐 아니면 예배당으로도 퍼져서 좀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감히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M세대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교회 역할이나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은 해봐야 얘기를 드려야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감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본질에 집중하는 거를 늘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그 젊은 사람들이 데이터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본질에 좀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뭐 다양한 게 있죠.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정말 잘 해야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를 늘 얘기해요.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약간 느끼죠. 젊은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만 본인들은 안 그렇다고. 그런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교수님들 많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 연결고리, 동네 교회가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요.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교회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연결고리를 찾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우리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노방전도 이런 거 안 받는다 하지만 저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연구하는 교회 되기. 그러니까 세대가 MZ세대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한 교회가 다양하게 연구해서 그 세대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맞는 걸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일상에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 그걸 좀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을 더 부모시켜주시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전도에서 보면 요즘에 저희 집 앞에서 이거는 조금 민감한데 하는데 저희 집 앞에 7시 반만 되면은 한 쌍의 커플이 와서 담배를 피고 학교를 등교하더라고요. 교복을 입고.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애써 외면을 해요. 진짜 이만큼에서 보이거든요. 저는 차를 가야 되고 이 친구들 옆에 있고 이 친구들이 늘 저희 집 앞에 이제 본인들이 피웠던 한두 개 피고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두세 개씩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세력도 공수를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친구가 소통을 해야 되는 방법이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학교 뭐 일정이 끝나고 집에 한 4시 반쯤 조금 일찍 들어온 날이면 또 남자애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왜일까? 이 친구랑 대화해봐야 되지 않을까? 움직이는 교회, 개인으로서도 저도 좀 개인의 교회된 걸로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전도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소통해보고 연결할 수 있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저는 이게 마무리를 하고요.